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의 유전 중에서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때 바로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돌연변이라는 게 생긴다고 얘기를 해줬지. 그리고 그 돌연변이를 오늘 공부하기로 했어.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돌연변이에 해당하는 유전병, 이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자,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돌연변이는 크게 두 종류의 돌연변이가 있어. 하나는 유전자 돌연변이, 또 하나가 바로 염색체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DNA의 일부의 이상이 생긴 거야. 어떤 경우는 DNA 하나의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DNA의 어느 한 부분이 이상이 생기기도 해.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는 사실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간단한 검사로, 즉 핵형 분석 검사로는 알 수가 없어. 생화학 검사를 해야만 확인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 유전자 돌연변이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즉 적혈구의 모양이 이상이 생겨서 빈혈이 오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백색증이라고 불리우는 알비노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 그래서 알비노라고 하는 건 피부에 또는 몸에 있는 멜라닌 색소의 부족으로 머릿결도 또는 눈동자도 이렇게 색이 변하는, 그래서 동물로 보면 붉은색의 눈을 가진 하얀 털의 동물들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 바로 그러한 백색증이 있고 알비노증이라고 불리우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 그거 외에 기타 유전자 돌연변이가 더 있겠으나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돌연변이는 주로 이 염색체 돌연변이를 보고자 해. 염색체 돌연변이의 특징은 바로 핵형 분석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즉 핵형 분석을 하면 얘 어느 부분에 돌연변이가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에서 미리 알 수 있는 돌연변이. 그러다 보니 염색체에 이상이 있다면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유전자도 이상이 생긴다라고도 표현을 한다. 염색체 돌연변이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눠줄 수가 있어. 하나는 수는 정상적인 거야. 바로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지. 숫자는 정상이라 그랬으니 무슨 뜻이냐? 이 애는 46이라는 염색체의 수를 정상으로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가 되는 거야. 이런 구조의 이상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상동 염색체가 한 쌍 또는 또 다른 한 쌍 이렇게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을 거잖아. A, B, C, D, E라는 유전자가 있고 이쪽에는 F, G, HI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해보자. 생세포가 형성이 될 때 유전자의 일부가 이렇게 똑 잘라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잘라져서 유전자 배열이 A, B만 남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결실이라고 불러주지. 자, 이 결실 중에 우리가 5번 염색체가 결실이 됐을 때 우리는 이때 아기가 울어주는 울음소리가 사람의 소리보다는 고양이의 소리를 닮았다 하여 고양이 울음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 결실이 되는 이 순간 우리 염색체는 다시 붙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때 노력을 할 때 얘를 실수로 이쪽에다가 잘못 붙였다.
그러면 이쪽 염색체는 어떻게 되겠니? A, B, C, D, E가 복제되어서 원래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C, D, E가 한 번 더 붙게 되겠지. 똑같은 게 반복되었으므로 이것을 우리는 중복이라고 불러줘. 또 하나는 자기 거에 붙이기는 했는데 A, B, E, D, C라고 해서 순서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DNA를 번역할 때는 여기 뒤집어졌네 라고 해서 다시 나도 바꿔서 해석해 주진 않거든. 그래서 생기는 돌연변이라 역위라고 불러. 자, 이때 이쪽도 이렇게 두 개가 잘라져서 염색체가 서로 주고받아진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A, B 있고 HI가 즉 다른 상동 염색체의 일부분이 와서 붙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전좌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렇게 구조의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를 염색체 돌연변이 중 구조의 이상이 있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해. 또 하나가 바로 수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야. 바로 염색체 수가 이 N은 46이 아닌 경우지. 우리는 이렇게 수의 이상이 생긴 경우를 왜 이렇게 생기느냐라고 말하면 생식세포 형성 시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서 감소 분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그래서 비분리 현상으로 인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우열의 예외, 독립의 예외와 함께 분리의 예외로 우리가 돌연변이를 볼 거야 라고 했잖아. 바로 그 부분은 요 수의 이상에 들어가는 거야. 수의 이상을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일부 생식세포 형성 시 비분리가 된 경우와 전체가 비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일부 비분리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해. 전체가 비분리가 되는 경우를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해서 2N이 아니라 3N 또는 4N 이렇게 전체에 이 배수가 달라지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배수성 돌연변이는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유전이니까 이수성 돌연변이를 확인하게 될 거야. 이수성 돌연변이는 이 N은 46이라는 염색체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숫자가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해 주지. 자, 이 이수성 돌연변이를 다시 우리가 분리를 해볼 건데 바로 이 이수성 돌연변이가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염색체 돌연변이이므로 핵형으로 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 자, 이 이수성 돌연변이에는 상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돌연변이와 그 다음에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상염색체의 이상이 있는 애는 상염색체에 염색체 번호가 있겠지? 바로 13번인 경우, 18번인 경우, 21번이 이상이 있는 경우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13번의 경우 하나가 더 많아진 거야. 그래서 44개의 상염색체가 아니라 45개의 상염색체에 XX이거나 XY 그래서 전체 47개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런 사람을 우리는 파타우 증후군이라고 불러. 파타우 증후군은 심장에 이상이 있는 기형을 갖게 된다. 18번 염색체도 하나가 더 많은 경우야. 그래서 45개의 상염색체에 성염색체는 모두 정상이라 남자, 여자
모두 걸릴 수 있는 질병이 되고 이것은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안면에 기형, 얼굴의 안면에 기형을 만들어내게 되지. 21번 염색체 역시 하나가 많아서 45개의 XX 또는 XY의 47개 총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우리는 바로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지금 표현한 염색체 돌연변이는 전부 다 뒤에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어. 다운 증후군은 왜 눈 사이가 멀고 키가 잘 자라지 않고 살이 붙으며 혀나 손가락에도 살이 붙는 경우들을 이야기하지. 자, 이 중에 성염색체가 모두 정상인 거야. 그래서 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자손을 다시 낳을 수 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성염색체의 이상은 다시 남자에게와 여자에게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지. 남자의 경우는 44개의 상염색체에 XXY가 돼서 전체 염색체가 47개가 되는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 여자의 경우는 44개의 상염색체에 X가 하나만 있어서 45개의 총 염색체를 가지는, 즉 지금까지 봤던 모든 돌연변이, 즉 증후군들 중에 처음으로 염색체 수가 작은 애가 등장을 했네. 우리는 이 경우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이들은 성염색체의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식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야기를 해준다. 자, 지금 말한 이러한 돌연변이들은 생식세포 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수성 돌연변이를 기준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과 엮어주어서 생식세포 형성 시 어떻게 비분리가 되는지 우리 한번 그 예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염색체가 분열을 해서 2개의 염색체가 되고 이것이 한 번 더 분열을 해서 총 4개의 염색체를 세포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니? 바로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세포 분열 속의 염색체 수, 즉 핵상을 표현을 하면 EN이었다가 첫 번째 분열에서 우리는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랬지? N으로 가고 두 번째가 염색 분체의 분리였잖아. 그래서 역시 N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자, 이게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분리가 될 때 이 중에 성염색체 또는 상염색체의 분리상의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비분리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어떻게 이상이 생기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비분리 현상이 벌어졌다면 EN에서 N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는 N이 더 많고 하나는 N이 적은 경우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왜 하나만 늘어나고 하나만 줄어들까? 이수성 돌연변이기 때문에 전체 모든 그 염색체가 다 비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비분리가 된다 그랬으니 하나씩으로 예를 든 거야. 그러면 이쪽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1, N-1 돼서 전체 생식세포가 모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된 경우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넣어볼게. 만약에 이 위에는 정상으로 분리가 일어나고 요 아래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는 N과 N으로 정상 분리가 되고 이쪽은 N,
n이 되겠으나 여기서 비분리가 됐기 때문에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게 되겠지. 그래서 전체 만들어진 생식세포 중에 한 반 정도만 이상이 생긴 경우를 우리는 이분열에서 비분리가 된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성염색체의 비분리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첫 번째, 감수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한쪽은 XY가 모두 들어가고 한쪽은 없는 경우가 되겠지. 그리고 생식세포를 다시 한번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면 XY 없고가 될 거야. 여기에 정상적인 난자의 수정으로 만나면 앞에 있는 둘은 클라인펠터가, 뒤에 있는 애는 터너가 될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전체적인 생식세포가 모두 비분리 형태, 그리고 한쪽은 아버지와 동일한 XY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전자의 형태가 아빠와 동일해지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감수 1분열에 비분리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것이 엄마 거라면 엄마와 동일한 유전자가 자녀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우리는 감수 1분열에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두 번째,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었다면 첫 번째 여기는 제대로 분리가 되고 요 자리가 비분리가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XX, 그 다음에 없고 Y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X만 3개 있는 여자가, 하나 있는 터너, 정상인 남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계도를 그렸을 때 부모의 유전자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자녀의 상태를 봤을 때 어느 쪽의 유전자가 2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감수 분열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비분리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문제 풀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자.